감이 좀 잡히셨을 텐데 여전히 파이어족으로 첫 발을 내딛기에는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왜 파이어족이 되기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파이어 결심을 가로막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이어족이 뭔지도 알았고 파이어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셨을 텐데 여전히 파이어족으로 첫 발을 내딛기에는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왜 파이어족이 되기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급여라는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억 원을 우리가 모아서 파이어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 원을 현금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파이어족을 상당히 폄하하시죠. 인터넷에서 사실 이런 댓글들이나 아예 파이어족을 폄하하는 글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10억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한 달에 300만 원, 1년 4천만 원 사용하면 25년이면 이 돈 끝난다. 평생 절대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10억 원을 단순히 현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파이어족에게 10억 원은 그냥 10억 원의 가치일 뿐 절대 현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10억 원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 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 했었지만 미국 대형주나 물가연동제, 금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으로 보유할 때 우리는 연평균 6.3% 정도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요거는 심지어 매년 4만 불씩 인출했을 때 얘기예요. 인플레이션도 반영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억 원이 고갈될 일이 웬만해서는 없겠죠. 웬만해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금방 소진된다. 이런 주장들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10억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과연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10억 원이란 돈은 꽤 큰 돈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만져보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그런 돈입니다. 실제로 10억 원이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13년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 맞죠? 2020년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7%가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파이어족이 된 여러분들은 사실 부자인 셈이죠. 10억 원이 정말 큰 돈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급여와 그런 300만 원의 급여 그리고 절약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병행해서 진행하시고 철저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하시면 사실은 15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급여를 계속 늘리고 절약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 하시면 사실은 대부분이 15년이 안 걸려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분들은 소득이 좀 늘어나시는 분들은 막 5년, 3년에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월급을 받으시는 급여 소득자라는 기준에서도 15년 정도면 우리가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분이 20대에 파이어를 시작한다면 40세면 파이어에 도달하실 수가 있고 30대에 시작하셔도 적어도 40대 중반이나 50 전에는 파이어에 도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의 절반만 여유롭게 지낸다고 해도 저는 성공한 파이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 주시거나 메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미 40이 넘었기 때문에 파이어가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40대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10억 원이 도달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파이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억 원을 모아서 말이죠. 그리고 셋째는 사실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주변에 만약에 말하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할 수 있겠어?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파이어족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주변 분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파이어족들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파이어족들의 그런 모임에서만 공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를 독려할 수 있고 파이어에 대한 팁,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도 이런 커뮤니티, 적당한 커뮤니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런 적당한 파이어 커뮤니티가 생겨서 서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파이어에 대한 주변의 걱정하고 불신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분들은 가족들이겠죠, 대부분.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이 복리 투자의 마법을 모르는 그런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이라면 엄청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사실 그렇게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되기 전엔. 그리고 파이어족이 된 후에도 충분히 안심시켜 드려야겠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런 복리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심어드려야지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10억 원을 모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무슨 10억 원이야. 어느 세월에 10억 원 모아. 매달 버는 돈 다 쓰기에도 바쁜데 마이너스는 안 나면 다행이지. 하는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의 얘기는 사실 들을 필요는 없죠. 저희는 열심히 절약하고 투자해서 10억 원을 모을 거니까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 직장의 분들이겠죠.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파이어족이 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동료가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는데, 관두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파이어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파이어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투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저의 자산도 모아본 결과 우리는 10억 원 모아서 파이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파이어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요. 우리가 꼭 노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파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이제껏 내가 생계 때문에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파이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파이어를 격하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